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할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만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또한 이재명 대표가 작년 6월 7일 죄송합니다. 김기현 대표를 상대로 정책 대화를 제안하며 했던 말입니다. 대표회담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밝힌 것처럼 정치를 살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대표회담에 거는 기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제발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살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것은 희망 고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열리는 대표회담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대표회담의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민생입니다. 국민들은 대표회담에서 누가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지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생중계를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형식이 내용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표회담 실무 협상이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더니 공범이었다. 라며 결정도 하기 전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에 대한 당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그때그때 다른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고 나니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공수처는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목숨 걸고 만들어 놓고 이제는 공수처를 믿을 수 없다며 사사건건 특검을 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법은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자판기 커피가 되었습니다. 공수처도 수사심의위원회도 결국 문재인 정권을 위한 일회용이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책임과 비판은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총장의 몫입니다. 비판은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